인사 한번. 일단은 처음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희짱입니다. 요즘에는 뽑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CG맨 그리고 토요일이님 네. 뵈러 또 제가 가평에서 1시간 반 동안 왜냐하면 내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지. 제가 그 영상에 좀 관심이 많은데 제 주위에 뭐 사실 제일 전문가인데 근데 너무 전문가다 보니까 좀 약간 물어보기가 바쁘실 텐데 그래갖고 혼자서 저는 또 남에게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는데 정보가 없어. 우리나라는 이게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정보는 있지 뭐 예를 들어서 3D Max 뭐 메뉴 뭐 이런 건 있는데 좀 약간 전문적인 거 올라가면 이 폐쇄돼 있어 이게. 탁 자기네들끼리 말고 이 공개를 안 하고. 그래갖고 외국 성님들 유튜브 딱 보면 정보돼 있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은데 영상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 뭔가 좋은 말 같은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토요일님하고 우리 CG맨 만나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개 먹고 얘기했다. 네. 배고프기 드시죠. 때문에 제가 한 끼도 안 먹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배고프실 텐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자랑 치킨 국물이 맛있네. 역시요? 피자나 치킨 공주.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 지금 이거 이후에 지금 이게 2013년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거의 몇 년이고 5년이죠. 5년 만에 찍을 거는 뭐냐면 이건데 이타치야. 이타치. 나루토에. 근데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좋으면서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는 개인 방송하는 이타치인데 진짜 이타치가 현실 세계에 살아남은 거야. 그래갖고 할 게 없으니까 개인 방송 하는 거지.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뭐 말이나 이런 건 별로 안 할 거고 특수 효과로 승부하려고. 이거 원조네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나루토 맞죠? 원조. 그렇죠. 그런데 이걸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그때 원래 2편 이타치 찍으려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그냥 소스로만 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만족을 못 하는 거지. 그때는 내가 테스트로 만든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거 찍고 나서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 병신 뭐지 하면서 야 이 병신 뭐야 이러면서 근데 멋있대 이 새끼 이러면서 댓글이 6,000개가 달렸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페이스북 있던 그게 있는데 근데 아프리카의 메인에 올라갔는데 아프리카 TV에 그는 댓글 더 많아. 7,000개 8,000개야 욕이야 다. 이 병신 새끼라면. 근데 그때는 좀 열받더라고. 너 열심히 만드는데 지금 생각해볼게네. 욕이라도 좀 해줘라. 조회수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조회수 잘 나오면 돈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유튜브 뭐 이 개념이 좀 적어가지고 돈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욕먹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욕이라는 게 어째 댓글 많이 달는다는 건 좀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이즈 마케팅인가? 나 열심히 한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덕후 하니까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근데 덕후인데 CG도 좀 할 줄 알고 좀 재밌게 만들면 이것도 능력이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내가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 이제 나의 문제는 욕심이 너무 많아. 만족 못해. 야 이건 너무 허접해. 2탄은 잘 만들어야 돼.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안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마냥 있을 때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내가 모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하기는 했지. 그러면 좀 클립 좋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약간 그냥 오버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올라오니까 잊혀진 건데 그래서 내가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좀 재미 요소가 시나리오가 기승전결이 좀 있어줘야 되고 그게 간단하든 어찌됐든 있어줘야 되고 그 CG는 사실 외국 영상들 보면 CG가 좀 허접해도 조회수 많이 나오면 많으니까 근데 나는 그 허접한 건 좀 싫어해. 난 안 보니까. 근데 애들은 좋아하지 그런 거에. 나는 CG도 좋은데 영상도 재밌다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혼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 나는 공부하면서 화나는 게 뭔가 합니까? 이 어떤 캡처 어떤 이 하나의 공부를 누가 옆에서 탁탁 알림만 줘도 한 달이면 끝날 거를 6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다 좀 지치지 사실. 지치고 돈도 안 되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혼자 골방에서 하고 있는데 독한 그게 어려운데 근데 성취감은 있어. 하고 나면 내가 해냈어 그건 있는데 또 단점은 하고 나서 이게 잘 된 건지 뭐 좀 잘못 배운 건지 모르니까 기타하고 같은 기타도 독학할 수 있는데 잘못 배우면 자세가 삐뚤어지 않고 나중에 어려운 테크닉 못 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다시 바꿔야 되는 게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자세 중요한 것처럼 CG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리면 또 약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지금 계속 하다가 한계에 봉착된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이 CG맨 토일이님 이분 3D 쪽으로 10년 우리 CG맨도 거의 10년 같이 했죠. 네. 요 CG맨은 2D에 이제 2D 합성. 약간 합성 좀 잘하니까 전문가죠. 그래갖고 좀 원래 사실은 돈 주고 배워야 돼 이게 가해로 아예 10만 조금만 가주십시오 하고 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CG맨하고는 알고 토요일님하고는 몇 번 못 만났지만 저도 이제 이게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뭐 몇 개 물어보는 걸로까지 돈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라도 좀 줘야 가해주지 공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돈 줘야 가해주는 안 배워 이 새끼. 그래서 돈 주고 배워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야 돈 주고 배우고 사면 그게 있지만 내 주위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최고 내가 아는 제일 최고 우리 CG맨과 토요일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오늘. 네. CG에 대해서. CG를 좀 이제 영상을 좀 관심이 있는 사람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왜냐면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정보 찾아봤는데 없어서 답답해서 이제 오본 거거든요. 타이밍이 딱 좋을 때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예 질문 자체를 못하고 그렇지. 어느 정도 알았을 때야 네. 비로소 질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이 통하잖아 말이. 네. 무슨 말인지 아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쏙쏙 들어와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지는 거죠. 또 하나 또 좋은 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알면은 난 좀 잘하는데 하고 그 프레임은 빠질 수 있는데 아니까 이거는 여기서 내가 더 저의 되겠다. 끝판대장은 마블 히어로입니다. 이거. 마블 클래스 높게 잡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길게 찍으려면 몇천 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진짜 찰나의 그 테크닉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해. 그쯤 가려면 형 수학도 공부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은 안 할 거야. 머리 아파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야. 마블 가기 힘들 텐데요. 그러면 취역하는 게 아니고 그 비슷한 효과를 이제 내가 지금 최근에 뭐까지 알아본 거 압니까? 캡처보드까지 모션 캡처 장비까지 알아봤어요. 진짜요? 지금 그래서 이제 키넥트 엑스박스 키넥트 이용해가지고 모션 캡처 따는 거 있거든요. 그거 대충 왜냐면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어떤 컨텐츠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 뭐 사람이 날아간다든지 사람이 갑자기 이러다가 얼어가지고 팍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리얼하게 하려면 사람 애니메이션 있어야 되니까 그 일일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가져가고 써도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키넥트로 이렇게 360도로 찍어가지고 모델을 좀 대충 만들어 쓰는 게 있고 요즘에 또 좋은 게 360도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카메라 해상도 좋으니까 360도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3D 모델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는데 지금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이제 디테일하게는 못 쓰지만 그거는 이제 모델링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해갖고 하면 지금 그나마 캡처 떠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진 찍어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모델 만드는 거? 일단은 캡처 뜨는 방법은 조금 데이터가 무거워서 모델링 고정된 모델링을 사용할 땐 좋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게 하려면 오히려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로우 폴리곤, 이게 가벼운 폴리곤에 맵핑을 하는 형태가 그치.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좀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왜냐면 좀 멀리서 날라가고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욕심을 가지면 끝이 없으니까 딱 포기하고 날라가고 사람들이 좀 인지 못하는 것만 3D를 쓴다 치면 그렇게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입혀가지고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키넥트 그걸로 해도 되는데 방식은 비슷하더라고요. 어차피 스캔하는 방식이니까. 왜냐면 요즘 3D 프린트가 유행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피규어 만들려고. 근데 외국에 알아보니까 그런 업체들 많이 있더라고. 그거 해석하면 이게 떠줘 이거를. 근데 그거는 비싸고 이제 하니까 우리는 그걸 자주 찍어야 되니까 못하지. 그래서 모델은 이제 3D 모델 사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면 되고 좀 원하는 거는 이제 폭발하는 거, 차가 터진다든지 눈보라가 팍 친다든지 아니면 물 같은 거. 이 나루토에 물로 많이 공격 많이 하거든요. 물도 있고 또 그것도 있어. 나무라는 거. 촥촥 하면 나무가 팍 날라가고 이게 묶어갖고 하는 게 있거든. 나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만드는 건데 근데 그러면 1차 이제 불 효과. 그러면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그냥 퓨움 FX 제일 많이 쓴대요. 이제 유튜브 보고 연습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시뮬레이션 좀 이제 낮은 거 이제 좀 용량 낮은 걸로 하면 몇십 분 되는데 이제 좀 쓸만한 소스를 1080 딱 하려고 딱 시뮬레이션 딱 돌리면 한 2시간 걸리는 거야. 폭발 그냥 뻥 한 개 터지는 게.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내가 세팅을 잘못한 거 막 만져봤거든요. 내가 코어도 CPU도 4개에다가 스레드가 8개. 그 이유는 또 스레드 16개. 원래 느린 건가? 원래 그렇게 느린 거죠, 근데.
그 정도 사양이면 컴퓨터 사양이 좀 더 사실은 높아야 돼요. 네. 시뮬레이션은 컴퓨터가 그냥 그러면 그냥 그건 좀 못 쓰겠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일단은 예전에는 다 CPU로 했어요. 지금은 뭐 GPU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단은 CPU가 요즘에는 또 인텔에서 16코어, 뭐 32코어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싸진 편이니까 그래서 16코어짜리 지금 제가 대박을 안 하고 왔습니다. 뭐예요? AMD 라이젠에서 200만 원대 32코어 64 스레드 CPU가 나왔더라고요. 좀 있으면 3세대 나오니까 더 좋아지겠지? 32코어면 제가 지금 2시간 시뮬레이션을 4코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GPU 안 쓰고 그러면 32코어면 그만큼 배수가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빨라지긴 하는데 근데 차라리 얘기하세요.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요즘 CG 하는 분들은 인텔을 CPU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게 코어의 성능이 약간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쳐요. 그냥 거의 이렇게. 안정성이 면에서 코어가 좀 좀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 인텔 CPU를 좀 더 많이 쓰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면 튕기는 거나 그런 안정성 말고 속도만 따질 때는 코어 많은 게 빠르죠? 그쵸. 코어 많이 그만큼 빠른데 빨리 시뮬레이션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프로그램이에요? 무조건 그 이상 많은 안 것보다는 되고? 하나의 코어가 더 센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을 좀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렇겠네. 그러면 인텔은 코어 한 개 코어 클럭당의 어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고 안정적인 많다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 가격이면은 적당한 성능으로 컴퓨터를 몇 대가 더 있는 랜더팜을 두는 게 차라리. 그래서 그럴 그것도 수 나중에 있죠. 물어볼래 했는데 진짜 컴퓨터 다섯 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컴퓨터 뿌린 거 해가지고 세대 있어가지고 제가 워낙 너무 짱나니까 이거 어떻게 보니까 뭐 이게 멀티로 렌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1에서 50프레임은 1 컴퓨터에서 51에서 100은 2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컴퓨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빠르진 않은데 어쨌든 한 개보다 빠르지만 이게 또 일일이 세팅해가지고 계속 그 프레임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것도 은근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합리적으로 보면 한 개의 좋은 거 딱 몰빵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두 개가 나을 수도 있다. 렌더링 입장에서는 일단은 작업을 할 때는 좋은 컴퓨터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메인으로 좋은 컴퓨터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작업용 컴퓨터.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현재로서 가장 좋은 거는 1080 Ti의 중고를 사가지고 두 개를 붙이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약간 저희 팬들이 지금까지보다는 난이도가 꽤 높은 얘기라서 되게 어려워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게 뭘 아니야.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저희가 컨텐츠를 올리긴 했어요. GPU 렌더, CPU 렌더. 그거 했어요? 난 봤는데. 하긴 했는데 그렇게 제목을 달면 많이 못 보니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근히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전문가분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그분들은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를 얘네가 어떻게 얘기하나 잘 얘기하나? 잘못 얘기하나?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하죠. 공부하기 전에 이거부터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삽질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희님께서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개념 풀었는지 CPU, GPU에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고퀄리티로 렌더를 빨리 하는 방법이 좀 더 공부함이 있지 않냐, 성능을 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런 건데 거기에 막 그 부분을 전문 용어가 막 들어가니까 RP 어쩌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과거에는 전에 쓰셨던 거죠. V레이나 뭐 아놀드 렌더 이런 쪽으로 썼단 말이죠. 멘탈레이 뭐 이런 렌더를 썼어요. 그 편 봤다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CPU로 렌더링 하기 때문에 코어 수가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해요. 렌더링 걸 때. 근데 시뮬레이션 자체는 사실 CPU 하나당 코어가 시뮬레이션은 높으면 좋아요. 그게 오히려. 왜냐면은 프로그램당 예를 들면 코어가 뭐 8개 이상 받쳐주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코어가 좀 센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을 선호했던 거고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었고 그렇죠.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CPU가 뭐 좋으면은 뭐 걸지만 너무 오래 걸려. 일단 CPU 렌더러들은. 그래서 렌더팜을 쓰는 거죠. 근데 대여를 해요. 예를 들면 렌더팜 업체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여러 대 컴퓨터 한 100개 되는 컴퓨터에서
던져가지고 이제 렌더링 걸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자칫 또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네. 보통 요즘은 영상 하나를 그냥 뭐 동영상 하나로 렌더링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서 완성해서 이런 개념이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 컴퓨터 여러 대면 그 영상 하나를 어떻게 만들지 좀 헷갈려 할까봐 네. 시퀀스의 개념이 사실 들어가 있는 게 또 시퀀스 개념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네, 뭐 PNG나 뭐 이미지 타가나 이미지 한 장 한 장을 그 영상으로 다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 모아서 이게 시퀀스로 되니까 그쵸.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여러 대 쓰는 거 그런 개념인 거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GPU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 컴퓨터로 막 렌더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 GPU를 쓴다는 거죠. GPU 렌더러에는 뭐 옥테인이나 레드시프트나 뭐 이런 쪽에 GPU 렌더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렌더러들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CPU보다는 이 GPU 렌더러가 한 8배에서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빨라요. 그러면 그거는 맞네요. 그러면 CPU 클럭하고 GPU 클럭 수가 막 이제 GPU는 3,000개, 4,000개, 2,000개 이렇게 있으니까 3,500개. 그러니까 맞죠. 그게 또 빠른 게 맞네요. 그 점에서는. 그렇죠. 예. 코어가 일단 엄청나게 많게 집약시킬 수 있어서 GPU에선 그게 장점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렌더링 걸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컴퓨터에 GPU를 2개, 3개 막 이런 식으로 박아놓고 그다음에 렌더링을 걸어서 렌더팜을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사실 저희는 그냥 개인 포트폴리오 작업하는 분들에겐 그 정도의 성능 추천하지는 않는데 뭐 그래픽카 2개, 3개요? 그죠. 그냥 개인 뭐 포트폴리오로 만약 이제 그걸로 뭔가 더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더 큰 자기의 뭔가 그 실무적인 일이 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학생 때는 배우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학생 때는 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긴 하죠. 저도 지금 살라고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수준에 가려면 뭔가 시간 대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거지. 하죠. 확실히 돈이 들어가면 빨리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딴 건 모르겠는데 렌더링은 그냥 만들어놓고 뽑을 때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컴퓨터 좀 그랬는데 시뮬레이션은 뽑아가지고 그게 잘 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느려지면 공부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공부하기 전에 또 시뮬레이션 공부하려면 컴퓨터가 좀 후지면 네. 공부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들이 GPU를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줘서 네. 퓨메프X 같은 경우도 프리뷰를 GPU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프리뷰를 그냥 실시간으로 보는데 거의 영상으로 내가 렌더링 걸었던 거랑 흡사하게 프리뷰를 보여줘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왜냐면 어차피 시뮬레이션 가야 볼 수 있거든요.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게는 이게 뭐 그거 보고 있으면 뭐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뮬레이션 끝나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시뮬레이션이 제일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잘 만들어졌다 실패했다 하면 이제 또 내 렌더링은 두 번째 문제니까. 네. 그 지금 제가 퓨메FX 하면서 그 이제 화형 관련된 불 관련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자체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근데 이걸 또 렌더링 하려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GPU로 하려면 옥테인하고 레드시프트만 되는데 이건 또 볼륨으로 VDB 파일 그걸로 바꿔서 GPU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CPU를 돌려야 되는 거지. 다시 VL로 돌려야 되는 거지. 그 렌더링 하려면. 그쵸. 왜냐면 그 파티클이 GPU는 못 읽는다더라고요. 네. 자기만 읽는 방식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결국엔 또 가면 CPU로 업그레이드하고 빨리 하는 게 방법인가. 근데 GPU가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옥테인으로 렌더링 하기 위해서 엄청 찾았거든요. 방법은 있긴 한데 복잡기도 하고 이제 몇 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불이 표현이 안 되고 연기만 되고 뭐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퓨메프X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퓨메프X 같은 경우 현재 최신 버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 퀄리티를 좀 약하게 해서 시뮬레이션 다 걸어봐요. 모양은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네. 최종적으로 걸렸을 때 몇 프레임까지 예를 들면 한 30, 20프레임까지만 걸어봐요. 좀 높여가지고 걸어보고 그럼 나오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걸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그런 게 이거 낮춰서 시뮬레이션 하면 모양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완전 다르긴 달라서 하죠. 이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가능돼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 다 돌려봐야 되거든요. 네, 처음 하시는 분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게 낮춰서 돌릴 수 있어 그게 최종 보이면 모르겠는데 완전 달라서 이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제가 합리적으로 나온 뭐냐면 이거 GPU로 무조건 써야 된다. GPU로 어떻게 해봐야 된다. 일단은 프리뷰 쪽으로는 GPU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 퓨맥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V-Ray로 렌더링 거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있죠 지금. 네. 네. V-Ray로 렌더링 거는 것보다 네. 스캔라인 렌더로 그냥 거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 디테일하게 찍어줍니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빠르게 훨씬 더 빠르죠? 빨라요. 그럼 훨씬 훨씬 빠르죠? 빠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똑같이 나오죠? 거의 흡사하게 나와요. 거의 미세한 차이로 나오지만 이제 일단 V-Ray 저도 V-Ray로 테스트해보고 스캔라인 렌더로 그러니까 맥스의 기본 렌더러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ኳ리티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오히려 스캔라인이 더 빠른 거예요. 나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게 스캔라인은 그냥 쓰레기다 생각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V-Ray에서 GI 넣고 뭐 이런 라이팅 그렇죠, 요소를 그렇죠. 엄청나게 넣으면은 그거 자체로 렌더링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거기에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미세한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라서 오히려 빠르게 그러니까 영화가 아닌 이상 빠르게 퀄리티를 뽑으려면 스캔라인. 오히려 스캔라인으로 거시고 라이트는 이제 포인트 라이트 같은 걸로 이제 하시고 그때 이제 옵션 값에서 포인트 라이트에 적용받아서 뭐 이쪽은 밝고 좀 어둡게 음영만 나타내줘도 그렇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중에 만질 수 있으니까 올라갈 그렇지.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작업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리고 예. 한 방에 원큐의 그 퀄리티로 딱 끝내는 건 더 어렵고 이제 그걸 가져와서 이제 후반 작업을 그렇죠. 거기서 디벨롭을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2D에서는 딱 적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3D만으로는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2D에서 한번 만져줘야 보정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그 퀄리티가 올려갈 수 있는 거죠. 합성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제가 다시 또 금세 이제 GPU 그걸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퓨맥백수는 버려야 되겠다. 왜 이렇게 다 버리고 아니 쓰레기고. 그냥 화염을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해봤거든요. 네네. 피닉스도 해봤고 피닉스는 좋은 게 피닉스 FD라고 이제 V-Ray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은 이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그냥 클릭 좋게 딱 만들어지는데 맞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속도가 아까 느려요. 이제 또 CPU가 또 좋아야 되는 네. 그 단점이 있는데 느립니다. 물 뭐 다 다 되죠? 네. 물 벌꿀 커피 싹 위에 그게 누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 돼요, 다 돼요. 퓨처럼 뭐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느리고 느려요. 네. V-Ray도 돌려줘야 되는데 네. 또 엄청 느리. V-Ray는 무조건 느리기 때문에 짜증나 일단은. 그렇죠. 네, 일단은 짜증나서 그래서 이거 좋은데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못 만들 것 같다. 좋긴 좋은데 그래 포기는 못 하겠는데 안 되겠어 포기. 그래서 C4D에 뭐가 또 있어. 네. 그래서 내가 C4D 데모 받아갖고 테스트를 이제 태블릿 또 FD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건 내가 몰랐는데 GPU로 돌아가. 네, GPU. GPU 기반 시뮬레이션인데 속도가 엄청 네, 빠르더라고요. 엄청 빠른 편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퓨만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 간신히 C4D 그거 왜 내가 이랬는데 쓰보니까 야 퓨 내가 왜 했지? 물론 디테일 차이는 다르겠죠. 이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엔간한 뭐 폭발시나 이런 건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능하죠. 네. 그런데 GPU가 빠른 줄 아까 말씀 진짜 한 4배 5배 이상 빠른 게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 GPU를 돌려보니까 GPU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980인데 4기가 있거든요. 4기가 다 차면 CPU로 전환을 해버리더라고요. 꺼질 수는 없으니까. 메모리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으면 계속 해가지고 CPU로 했을 때 20분 걸릴 거를 10분도 안 되게 되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터뷸런스 FD 괜찮지 않습니까? 터뷸런스 FD 괜찮아요. 네. 지금 그 C4D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뮬레이션 중 하나가 터뷸런스 FD랑 엑스파티클이에요. 이 엑스파티클도 유체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불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C4D를 사용할 경우는 터뷸런스 FD를 네.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PU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1080 Ti를 쓴다거나 Ti. 1080 Ti 1070 Ti 두 개를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렌더링 그 시뮬레이션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그런 걸 좀 빨리 알려줘야죠. 근데 내가 섭취를 안 했지 않습니까? 물어보러 오셨나요? 그거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빨리. 경험을 해봐요. 왜냐하면 내처럼 삽질한 사람 많을 거야. 왜냐하면 영화 찍을 거 아니면 터블릿도 영화 찍어주면 내가 보니까 아니, 영화 많이 찍었더라 그거도. 근데 네. 그거면 훨씬 빠르거든요. 요즘 그쵸, 그래픽카드 그쵸.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리를 모르니까 퓨메 백스 왜 이렇게 느리노? 이러고 있다가 내가 그거 알고 나서 뭔가 충격받아. 뒤통수 딱 맞고 뭐야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검색해보니까 그러면 왜 피닉스하고 퓨모 왜 GPU 안 하는데 좋은데 그래서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포럼 가가지고 외국 성님들 얘기 보니까 자기네들을 만들 때 GPU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안 짰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그쵸.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그 차후에 됩니까?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가 봐.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뭐 버전이 올라가면 GPU 지원하는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퓨마 FX가 안 돼 그냥. 그래서 애초에 속도로 갈 거면 내가 봤을 때는 WSFD가 차라리 나올 수 있고. 네. 근데 잠깐만 비교를 해보면 퓨마 FX가 더 좋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까 혹시? 퓨메팩스 같은 경우는 터뷸런스 FD 저도 써봤지만 그 모양의 퀄리티가 좀 다르다. 퓨이 오히려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조금 낫다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아요. 근데 근데 렌더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렌더링 실제 걸었을 때 그 터뷸런스 FD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렌더를 거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GPU 렌더를 걸었을 때 약간 뭉개지는 현상. 맞아. 나 그게 보이더라고. 뚝하게 뚝 뿌옇더라고요. 눌리듯이 색이 이렇게 약간 눌려서 퍼져 있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퓨메팩스로 오히려 돌렸을 때는 이게 몽글몽글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게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잘 돼요. 그 유튜브 다 있어 그거. 찾아보면 비교 영상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혼자 하신 분들이 많이 지금 그 하나 뭐 피움 하나 얘기했으면은 피움 하나로 해갖고 뭐 완성하려고 하고 뭐 터뷸런스는 그거 하나로 완성하는데 보통은 각각 장단점이 다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좀 여기서는 이걸 만들고 여기서는 또 이걸 만들고 최대한 빨리빨리 그래서 쭈루룩 뽑아서 그걸 다 합치면 또 새로운 그 맛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독학을 해보니까 일단은 다 해봐야 돼. 다 해보고 다 잘할 필요는 없는데 장단점을 일단 파악해놨고 자기한테 맞는 거 쓰면 되는데 모르면 아까 냈처럼 분명히 이 정도 퀄리티는 GPU로 돌려갖고 뽑아도 되는데 CPU로 혼자서 3시간 4시간 또 하고 있는 거는 완전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굳이 C4D까지는 안 해도 된다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 약간 말 나온 김에 저는 맥스만 하면 그냥 끝판대장이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옥테인 랜드를 4년 전에 80 얼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혼자서 연습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할 때. 혼자 GPU 혼자 빨리 돌려갖고 컨텐츠 찍어야지 되는데 공부만 하다가 힘들어 죽겠어 하다가 내가 그 옥테인 한 4년 썩었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안 사 아무도. 그래갖고 지금 그냥 쓰고 있는데 뭐냐면 그 옥테인 이만한 웃긴 게 뭐냐면 3D 맥스 플러그인을 사버리면 C4D는 못 써요. 맞아요. 근데 레드 시프트는 다 쓸 수 통으로 있죠. 사가지고 다 쓸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저 열받는 거야 이게. C4D는 못 쓰니까 데모 받아갖고 테스트했는데 어찌됐든 맥스가 짱이 돼갖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 데일러 마야가 더 가벼운 것 같고 조금은. 근데 나중에 C4D를 연습해 써봤는데 훨씬 가볍고 근데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인터페이스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 누르면 이게 아이콘이 예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탁 누르면 딱 되고 이게 디테일한 거 내가 안 해봤지만 간단한 어떤 모델링은 그냥 누르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지원도 많고 뭔가 느낌상으로 렌더도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상으로. 그래서 3D Max만 고집을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독학하다가 에이 지금 약간 C4D 그냥 왜냐면 외국의 어떤 형님이 그 제처럼 이제 실사판 만드는 형이 있거든요. 저 이름 뭐 누카주카인데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로 바꿨더라? 이름 바꿨어요. 그 형이 C4D로 하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그냥 이거 그냥 영화 찍어도 되는 정도인데 야, 저 형 C4D 허접한 걸로 왜 하냐 했더만은 C4D가 좋은 거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툴은 상관이 없죠.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명품 있으면 되게 더 좋아 보이고 야 다들 마야 쓰니까 마야 물론 업계 일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그 툴을 써야 되니까 써야 되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 찍으려고 배우는 거니까 사실 그런 뭐 그 필요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협업하려면 근데 요즘에 뭐 3D도 다 이제 FVX 뭐 OBJ 파일 다 교환 가능하고 지금 아까 그 시뮬레이션도 사실 VDB 이 파일도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파일 뭐 교환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어떤 툴이 사실 뭐 못 쓴 게가 크게 중요하지 자기가 잘하는 게 사실 좋지 않나. 근데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은 야 그래도 나는 맥스 할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고집해서 했는데 고집이면 안 돼. 그냥 좋은 걸 써야 돼. 좋은 거 찾아야 돼. 이게 툴마다 뭐 맥스나 장단점이? 마야나 4D가 있지만 그 특성에 맞게 개발된 독특성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면 맥스는 뭐에 특화됐다? 맥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게임 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이유가 메뉴 자체가 게임하고 연동될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맞아. 그 내가 언리언 엔진도 좀 이따 얘기하려 했는데 그거도 연동 잘 네, 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넣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메뉴들이. 그래서 그래서 많이 쓰죠. 좀 효과나 다양한 거기서 되게 가볍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조금 거서 디벨롭 되면은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로우폴 개념의 약간 그런 그쵸. 러프한 프로그램 게임 같은 퀄리티가 약간 아. 낮으니까 거기에 최적화돼서 빨리빨리 로 만들어내는 볼륨은 되는데 그래서 좀 약간 퀄리티 올라가면 버벅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서 맥스 작업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이 CPU가 겁나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코어 많고 하드웨어가 좋아야 어느 정도 하드웨어 된다. 갖춰주는 컴퓨터를 맞아, 써서 맞아. 그 정도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맞아. 할리우드에서 쓰시긴 해요. 근데 겁나게 좋은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렇게 뽑아내는 거긴 해요. 마이아는 또 뭐 모델링이나 뭐가 좋다 하잖아요. 마이아는 뭐가 특화되어 있습니까? 약간 이제 실사 기반의 3D 효과를 내는 그쵸. 좀 퀄리티는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걸 대비했을 때 좀 가볍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게임 쪽으로 가면 엄청 또 무겁게 돼버려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야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나 이런 쪽으로 그 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쪽에 많이 특화돼 있어서 그 영화나 뭐 CF 이런 쪽에서 그런 자기네 인하우스 툴을 만든다거나 자기가 필요한 툴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전문가들이 쓰기 좋게 만든 거죠. 근데 커스텀할 수 있는. 그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완전 하드코어 툴인 거예요. 사실 이 마야는. 그렇지. 그러니까 마야가 뭐 한 10시간에서 작업할 거를 C4D 같은 경우는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복적인 뭐 하드코어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마야가 좋은데 가볍게 할 때는 이제 C4D로 넘어야 되는 거죠. 특히 C4D는 이제 약간 모션 그래픽 쪽 그렇죠. 맞춰서 좀 개발 맞아요. 가까운 거라서 렌더링 기본 렌더링 자체도 마야나 맥스는 전체적인 오브젝트에 대해서 라이팅을 때려서 렌더링을 받아요. 이렇게 산출을 해요. 근데 C4D는 보이는 부분만 이제 렌더링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빠른 그래서 그게 내가 빠르다. 그게 내가 그 착각이 아니었대 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광고나 이런 쪽은 CF나 광고는 그런 쪽이 이제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 실사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광고 같은 거는 기간도 되게 짧아요. 영화나 뭐 게임도 그렇고 일정이 되게 넉넉하거든요. 효율적인데 광고는 빨리빨리 당장 내일 막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데 그래서 그래서 C4D 광고가 좀 많이 쓰더라. 거기서 이제 좋은 툴 그 기능 중 하나가 모그라프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맥스나 마야에서는 진짜 막 한 며칠 동안 해야 될 거를 한두 시간이면 그냥 해버리는 예, 그런 식의 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예 탑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 나온 김에 C4D 강좌를 한 개 발견했어요. 그 들어가니까 유료더라고요. 외국에는 어떻게 뭐 약간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부를 하면 강좌를 보여주는 방식의 개인이 등록해가지고 블로그에 게시물 숨겨놨고 결제하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C4D에 그 사람이 강좌를 올렸는데 나 한 번도 못 본 강좌예요. 이때까지. 왜냐면 뭐 공처럼 탱탱탱 움직이는 거, 물 효과 이런 게 뭐 그런 거 쓰는 게 자기가 개발한 플러그인으로 만드는데 와 그거 보니까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로 결제해서 내가 강좌를 봤어. 그래서 봤는데 자기가 그 플러그인 개발했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메모장에 적어놨냐면 기아 구조 만드는 플러그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딱딱 누르면 막 네모가 막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빠르게 그러고 보니까 10만 원 내야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강좌는 있는데 C4D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좀 빨리 만들 또 그게 만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뭐지 줄 있잖아요. 그 빨래줄 같은 거 보면 그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약간 흔들리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그런 그 뭐라 물레인지. 그것도 그 사람이 개발했는데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 그런데 바로 결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실사판한테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왜 샀냐. 스파이더맨 실사판 찍을 때 쓰려고 휙 날라면 딱 칠렁칠렁 이거 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플러그인 그 C4D 내가 그거 보고 야 C4D 이거구나. 왜냐하면 맥스에는 그런 플러그인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런 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일일이 그 애니메이션 주고 방법은 있겠지만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 C4D 그 갈아탔으면 맥스랑 5년 공부 그냥 독했는데 물론 이거는 있어. 맥스에만 또 있는 플러그인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안 쓸 수는 없고 마야에만 있는 게 있어 또.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마야는 배우기 싫었거든요. 너무 사벽이 있긴 해. 뭐 프로그램 짠다 하긴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두 개 있어 프로그램. 후디니하고 마야. 프로그램 입력하는 방식 그냥 싫어. 그냥 난 수학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마야는 안 배우고 싶은데 지금은 요즘 좀 그냥 다룰 줄 알라고. 그래서 메뉴 같은 거 막 이렇게 모르는 거 어디 있는 거 모르니까 일일이 찾아가 하는데 일단 그런 거 좀 이용하려고 할 줄 말고 기본적으로
그 지금 C4D가 내 같은 경우 저처럼 이제 뭔가 컨텐츠 만들고 어디 뭐 일하지 않는 이상은 C4D 진짜 괜찮은 것 같지. 다시 그걸로 공부해 보려고. 그래서 아까 그 불도 물어봤지만 말 나온 김에 물 시뮬레이션으로 가면 뭐 리얼 플로어도 있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닉스도 물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막 뭐 물도 막 꿀도 있고 물도 있고 파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느리다는 거지. 시뮬레이션 좀 올리면 개 느려. 이게 그 불 같은 경우도 느리긴 하지만 물은 더 느려요. 왜 그러냐면 엄청 많잖아요. 파티클이 유체 형태로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메쉬를 하나 씌우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두 번 또 해야 된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맞다. 그래서 근데 이 메쉬가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CPU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거예요. 가장 시뮬레이션 중에 제일 느린 게 액체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그런데 리얼 플로어는 GPU도 지원하던데요. 이제 뭐예요? 요즘에는 이제 GPU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원리는 보니까 뭐 다 쓰진 않고 좀 갖다 쓴다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프리뷰를 할 때 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것들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는 거죠. 현재는 지원을 많이 해줘서. 시뮬레이션도 GPU 클릭하면 좀 빨라집니까? 현재는 GPU 지원해주죠. GPU 쓰면 빨라지는 건 맞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한 4년 전에 공부할 때는 느리갖고 포기했거든요. 난 느리면 다 포기해. PUF에서 안 하는 게 지금 해보니까 꽤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C4D에 거의 특화되는 게 많아요. GPU 지원해주는 것들이 C4D에 많이 지원해줘요. 네, 그래서 지금 리얼 플로어도 C4D 플러그인을 하니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뭐지 나 옛날에 분명히 리얼 플로어 그냥 데모 이제 그 스탠드 언론으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느린가도 생각했는데 또 아닌 거야 이게. 물론 지금 기술이 발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와 지금 그래도 물도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CPU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GPU 지금 계속 고민되는 게 그건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거 뭐 단일로 봤을 때는 CPU가 좋은데 그럼 지금 제 개념을 봤을 때는 뭐 WSFD 쓰고 리얼 플로어 쓰고 C4D 기반 좀 쓰겠다 하면 GPU를 좀 더 좋은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GPU를 좋은 걸로 하셔서 맞추시는 게 오히려 낫고 근데 CPU를 그렇다고 해서 낮추시면 아니죠. 그래도 급 이상은 돼야죠. 어느 정도 급은 맞추고 나머지 GPU는 이제 쭉 추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그럼 지금 합리적인 CPU는 코어 몇 개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4개의 8스레드가 그렇거든요. 이건 그냥 쓰레기더라고요. 이제는 i7 쓰레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봤어요. i3, i9는 모르겠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CPU. 뭐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 좋은가? 가성비는 현재 i7 그 다음에 i9인데 7은 하산한다. i9에서 이제 9000 현존하는 가성비 좋은. 근데 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CPU 뭐 코어가 엄청 많아지고 가격대도 이제 뻥튀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얼마 하는 거야? 한 100만 원? 900K구나. 좀 있으면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에펙하고 두크 2D 쪽에서도 이 하드웨어 성능이 어떻게 타는지. 가성비가 그래도 좋은데 60만 원대. i9 9900K 이 정도가 그래도 조금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거죠. 어차피 저는 이제 이번에 사면 또 몇 년 업그레이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위급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 이상으로 이제 지금 그 코어 수 왜냐면 지금 내 4개 정도 써가지고 3시간 걸릴 거면 그리고 1시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도 내가 봤을 때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기다렸다가 뭐 다른 거 하고 이게는 그래서 한 20개, 30개 봐야 될 것 같거든. 진짜 어벤져스급 뭐 결과물 하나 만드셔야 되겠네. 만들어야지. 그 정도 안 하면 이거 아깝지 않아요? 우리 어벤져스 엔드 나올 판기 찍으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CPU는 요 정도로 하고 GPU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GPU는 근데 나 최하가 1080 Ti 보고 있어요. 1080 Ti를 한 개만 붙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내가 또 물어보고 또 있어. 내가 또 유튜브 찾아보니까 벤치마크 한 거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2080 Ti 이런 거를 뭐 한 두세 개 정도 붙이면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1,000만 원이지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EM텍이 그래도 이제 그 AS가 잘 되기 때문에 EM텍 쪽 이거 보니까 비디오 메모리는 11기가랑 똑같은데 이제 코어의 어떤 성능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코어 개수도 그러면 GPU의 코어 성능이 좋으면 아까 같은 시뮬레이션의 렌더링도 빠른 게 맞습니까? 그렇죠. GPU 렌더러는 이제 GPU 개수가 개수만 당연하지만 후다 코어 개수가 많고 이제 RTX에서도 좀 받쳐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를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엄청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4K 이상에서는 더 효율성이 좋긴 하지만 많이 계산할 때는 더 좋다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코어 개수가 일단 많으니까
쿠다 코어 한 4,000 몇 개 되죠. 4,300개. 네. 1080에 3,500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3,500개 정도 되죠. 네. 네. 그래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1080을 2개, 3개, 외국 손님 4개 꽂아가 하더라고요. 1080 Ti를 여러 개 꽂아가지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거 살짝 나도 이제 쓰면서 느꼈는데 한 개만 쓰면 안 좋은 게 렌더링 돌리면 그 소스를 다 써가지고 컴퓨터 느리지 않고 딴 작업 못 하든지 네, 뭐 맞아요. 프리뷰를 못 한다든지 있어가지고 네. 최소 2개는 써야 한 개는 프리뷰나 한 개 자기 그 뭐 다른 쓸 용도 쓰고 렌더링 해야 컴퓨터가 좀 살아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렌더 돌 나고 자러 가면 되는데 근데 요즘 또 써야 되고 어떤 컴퓨터 좋은 거는 렌더링 돌 나고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CPU가 많고 이러면 뭐 그 정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픽 카드는 최소 2개 이상 꽂아 써야 좀 합리적이 쓸 수 있지 않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 보이잖아요. 화면 네. 여기에 그거 들어가는 먹으니까. 메모리도 쓰고 있는 거예요. 코어를 쓰고 있는 거죠. 특히 그래서 시뮬레이션 딱 돌리면 CPU 100 막 한다든지 GPU 100 딱 올라가면 그 이상은 이제 뭐 작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CPU 기반은 뭐 키고 이런 거 안 되고 네. GPU 기반은 움직이기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따로 써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2080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긴 한데 1080은 가격이 얼마나? 1080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대 하는 거 지금 같던데. 단종됐어요. 아 그래요? 새로 안 나와요? 이제는 단종됐기 때문에 중고를 사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만약 이걸 쓰시려면 채굴 해가지고 애들 이상한 거 팔까봐. 네. 그래서 채굴 하던 그런 중고를 싸게 사서 여러 개 붙여놓고 쓰시는 게 좋고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AS 받을 수 있게 날짜가 확인해 보시고 비트코인 채굴하던 거 싼 거 좀 안 돼 있으면 좀 소스 좀 알려주세요. 그거 이제 네이버 중고나라에 많이 그건 어떤데 찾아보니까 있는가? 이게 많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니까 이제는 거의 동나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2080 사는 것보다 1080 중고 사서 여러 개 쓰다가 고장 나면 뭐 AS 받든 그렇게 하긴 낫다. 그렇죠. EM텍 거는 AS 잘 해주거든요. EM텍은 AS 잘 줘요. AS 바로 바꿔줘요. 그래요? 네. 새 걸로 교체해주거나 아니면은 자기네가 수리해놓은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AS 기간 잘 보고 사면 합리적이겠네. 중고는 네. 한 70, 80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죠. 그 정도에서 구매하셔가지고 진짜 싸게 나온 거는 한 55만 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4개면 근데 4개라고 해서 11기가 4개라서 44기가 다 쓰지는 않는다는 건데 또. 그쵸.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게 다 뭐 44기가 쓰는 게 아니라 11기가 쓰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프로그램 성능에 따라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럼 렌더링 개념은 무조건 뭐 옥테인 렌더링 이런 거는 4개 꽂으면 4개만큼 효과 나올라나요? 아니 다 나오진 않아요. 그건 아니죠. 예, 왜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드시프트나 옥테인 같은 경우도 무조건 그래픽 카드 많으면 좋긴 한데 맞다. 한계가 있어요. 아니 내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외국 벤치마크 거기서 방금 뭐냐면 똑같은 그건데 돌리는데 2080, 1080, 근데 레드시프트 옥테인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근데 CPU 기반은 똑같은데 왜 속도가 다르게 나올까 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그게 뭐 하는 방식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옥테인 싸는데 뭐 4개를 하면 손해일 수도 있고 뭐 1개만 더 잘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연결해야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따로 그냥 붙여야지 좋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레드시프트 쓰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는 연결하는 방식인데 그걸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쓰고 그냥 붙이는데 이제 물론 이게 2개를 붙인다고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 1.5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성능이 올라가긴 하지만 한계는 있다. 이거 내가 영상 봤지만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레드시프트 씁니까? 그거 렌더? 전 레드시프트 씁니다. 그거 왜 얘기 안 해줘? 자기 못 쓰는지. 아니 사람들이 너무 약간 아직은 그것까지 단계는 나중에 이게 좀 더 정리를 해서 아직도 잘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에이 다 하시는 분 다 알지. 그리고 뭔가 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내가 레드시프트 써봤는데 빠르고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 써보니까 기능 제가 아까 터뷸런스 FD 할 때도 외국 강좌인데 바로 레드시프트로 렌더할 수 있게끔 바로 쉽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딴 건 내가 삽질로 엄청 해하고 겨우 됐는데 그거는 바로 돼가지고 레드시프트 좋네. 근데 약간 내가 좀 약간 그런 거다. 렌더링 돌릴 때 그렇게 안 빠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옥테인보다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착각인 건지 세팅을 못한 건지.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테인이랑 레드시프트의 약간 성향이 좀 다르긴 한데 옥테인은 사실 렌더링 속도가 사실 GPU 렌더러 중에서 가장 빠른 편이에요. 근데 밸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성능 대비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레드시프트가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 그 퀄리티 대비 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옥테인은 일단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그 대신 이제 퀄리티가 조금
조금은 눌러지는 느낌. 그래 그렇죠. 살짝 눌린 느낌? 그런 게 렌더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빠른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취향도 있고 결과물 그 목적성이 뭐냐에 따라. 그렇죠. 예. 그러면 레드 시프트는 옥테이보다는 좀 늘릴 수 있지만 퀄리티 좀 낮다 이런 겁니까? 퀄리티라든가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고루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게 같이 있다. 레드 시프트고 옥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곤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성능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 거죠. 프리뷰를 볼 때는 속도가. 옥테인 진짜 제일 좋더라고요.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렌더링 돌려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써야 되나 이거 켜놓고 할 필요 있는데 그러면 프리뷰는 옥테인으로 하고 렌더링은 레드 시프트로 그렇게 하긴 좀 힘든 게 왜냐면 쉐이더를 각각 다 달라요. 아시겠지만 바꿔갖고 다시 네. 세팅하면 좀 귀찮긴 하죠. 귀찮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의 이제 렌더러를 골라서 그렇게 하죠. 왜냐면 쉐이더 거기에 맞게 또 써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진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건 오늘은 이게 소유자 특집이기 때문에 좀 많이도 생각하지 말고 쓰세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주제는 내게 맞는 컴퓨터 장비 맞추기인데 이거 도움 많이 되는 거야. 지금 이건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엄청 도움 되는 거야. 도움 이거는 많이 되는 거죠. 이거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을 데가 없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 없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비싼 강좌. 이거 100만 원 팔아 이거.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그래도. 그리고 그 정도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쵸. 이 글만 쓴 게 아니라 실제 시도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통하는 그쵸. 거예요. 이거 네, 알려주고 싶어도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맞아요.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이까지 아니